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네? 아니요. 그냥 저번 주말에 소개팅 했거든요. 오, 형수님 생기는 건가요? 한번 보실래요? 이게 뭐야? 진짜 아저씨예요? 아저씨라뇨. 저 MG예요, MG. MG요? 혹시 옷소몰이 뭔지 알아요? 오징어 소세지 몰래 먹기?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 누가 그런 기호를 써요? 이건 이모티콘도 아니고 이건 기호예요, 기호 그냥. 기호요? 혹시 그거 아세요? 과거 미국의 대공황 시절에는 화물열차를 몰래 탄 채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던 이주 노동자들이 생겨났는데요. 그 수가 점차 늘어나자 사람들은 이들을 두고 호보라고 불렀어요. 호보들은 서로의 생존이나 생활, 심지어 범죄를 돕기 위해 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기호를 만들어서 의사소통했는데요. 이 기호를 호보코드라고 해요. 호보코드는 이곳에 부자가 살고 있다. 이 동네에서는 건질 게 없다. 이 집 주인은 잘 수 있는 헛간이나 창고를 내어준다. 등 다양한 정보들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호보들은 벽면에 그려진 호보 코드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경고나 유용한 힌트 등을 얻을 수 있었죠. 이처럼 기호는 많은 사람들이 긴 문장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의사소통 도구인데요. 이와 반대로 기호가 가진 의미를 무시한 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어요. 별이나 트레이드마크, 시그마 등 여러 가지 기호를 적절히 혼합해서 메신저에 아이디를 짓거나 표정이나 상황을 묘사해 인터넷 소설의 한 장면이나 유행어에 쓰이는 것처럼요. 지금 당장 키보드의 자음과 한자 버튼만 누르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기호들. 이러한 기호들은 언제부터 어떠한 이유로 생겼고 왜 하필 그 모양으로 만들어진 걸까요? 우리는 무언가 중요하거나 강조할 때 별표를 그리곤 하죠. 그렇다면 별을 표현하는 수많은 모양 중에서 왜 하필 오각형 모양의 별을 사용하게 됐을까요? 아주 먼 옛날에는 별을 점이나 구, 육각형이나 팔각형 등으로 표현하곤 했는데요. 당시 우주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모양을 찾기 위해 연구하던 피타고라스가 우연히 지금의 별 모양에서 황금 비율을 발견하게 됐다고 하죠. 이후 피타고라스와 그의 동료들은 가슴에 오각형의 별 문양을 달고 다니며 그들만의 표식으로 사용했고 점차 시간이 흘러 밤하늘의 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기호가 되었죠. 별뿐만이 아니라 사랑을 의미하는 하트 모양 또한 그 유래에 대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나 소의 심장을 본따서 만들었다거나 여성의 신체를 상징한다는 말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건 고대 그리스 시대에 존재했던 실피움이라는 식물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에요. 실피움의 씨앗은 지금의 하트 모양과 매우 똑같이 생겼는데 당시에는 자유로운 성관계와 사랑의 상징으로 여겨졌다고 하죠.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 하트를 쓰는 걸 보면 꽤나 신빙성 있는 주장인 것 같아요. 별과 하트처럼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띠고 있는 기호가 있는 반면에 전자기기의 탄생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기호도 있는데요. 1940년대 초 엔지니어들은 0과 1로 이루어진 이진법을 사용해서 특정 상태를 표현했는데 여기서 0과 1을 동그라미와 직선으로 형상화해 만든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원 버튼의 기호라고 해요. 또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무선 장치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기능인 블루투스는 과거 노르웨이와 덴마크를 통일시킨 바이킹의 왕 헤럴드 블루투스에서 유래되었는데요. 그의 이름에서 따온 이니셜 H와 B를 덴마크의 룬 문자로 형상화해 만든 것이 현재 블루투스의 기호가 되었다고 하죠. 이 밖에도 우리가 글을 쓰거나 계산할 때 사용하는 기호들을 살펴보면 단어와 단어 사이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앰퍼샌드는 영어 단어 and와 같은 의미인 라틴어 it을 의미하는데 이는 고대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의 비서였던 티로가 사람들의 대화를 빠른 속도로 받아 적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해요. 또 이메일을 적을 때 중간에 들어가는 앳키는 우리나라에서는 골뱅이, 이탈리아에서는 달팽이, 네덜란드에서는 원숭이 꼬리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중세시대 사람들은 종이가 귀해서 글을 줄여 쓰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라틴어 ad를 한 번에 적다 보니 생겨난 기호라고 하죠. 물음표와 느낌표의 유래에도 여러 재미있는 설들이 있는데요. 누군가는 물음표를 보고 사람이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느낌표는 무언가 깨닫고 펄쩍 뛰어오르는 모습을 본뜬 거라고 주장하곤 하지만 사실 정설은 과거 라틴어 의 약어를 문장의 마지막에 써서 물음의 의미를 나타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의 물음표 형태로 단순화된 것이라고 해요.
느낌표 또한 마찬가지로 감동하거나 감격했을 때 내뱉는 감탄사 를 변형시키는 것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계산할 때 쓰는 더하기 빼기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과거에는 선원이 물통에 들어있는 물의 양이 줄어들 때마다 이를 표시하기 위해 가로선을 그었고 물을 채워 넣으면 가로선에 세로선을 한 번 더 그렸다고 하는데요. 이때 그려진 가로선과 세로선이 더하기와 빼기 기호의 시작이라고 하죠. 또 다른 설에 따르면 과거에는 덧셈 기호를 라틴어 s로 적었는데 이걸 필기체로 빠르게 적다 보니 더하기 기호가 됐고 라틴어 의 약자 m을 대충 적다 보니 지금의 빼기 기호가 됐다고 해요. 뭐야, 한마디로 그냥 귀찮아서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누구나 쉽게 적을 수 있을 정도로 간결해야 기호로서 의미가 있으니까요. 기호 하나를 적는데 5분씩이나 걸리고 사람마다 전부 다른 모양으로 기억하면 굳이 그 기호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처럼 기호라는 건 누가 보더라도 어떠한 의미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인류는 원시 시대부터 무언가를 기록하고 전승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호를 사용해왔고 이는 곧 인류 최초의 문자로 발전하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 언어가 발달하면서 더 많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문자나 기호가 생겨났는데요. 어쩌면 새로운 기호가 탄생할 시점은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와 언어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변화할 때일지도 모르겠네요. 팀장님 여기 있었어요? 한참 찾았잖아요. 팀장님 소개팅은요? 팀장님 왜 그래요? 괜찮아요? 이게 뭐야? 혹시 구독하셨어요? 혹시 좋아요는요? 혹시 댓글은요? 혹시 알림 설정은요?